폴란드가 촉발한 대한민국 방산 수입 경쟁이 마치 유행처럼 전 유럽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2025년까지 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노르웨이의 차기체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 대한민국의 K2 표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경쟁은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국토가 험지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나라 또한 큰 관심을 가지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번 경쟁에서 승자가 향후 수십 년의 전차 경쟁에서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승자 독식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가격은 물론 성능 면에서도 K2 전체의 우수함을 증명한 상태입니다.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노르웨이는 K2 전차와 네오파르트2의 험지 주파 능력과 전투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동계 시험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평가 장소는 무려 70cm 이상의 평균 적설량의 사방 천지가 온통 눈으로 뒤덮인 열악한 산악 지역에서 진행됐습니다. 해당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K2는 노르웨이 국방부 병기총국장인 오이빙 크발빅 지상체계 부장이 보는 앞에서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식별 사격함은 물론 최소한의 사격 횟수로 모든 표적을 명중시키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노르웨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명품 전차로 불리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와 K2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노르웨이가 왜 한국의 K2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K2 표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땅을 밟았습니다. 초도 물량 인도식에서는 폴란드 대통령까지 직접 나와 항공무기 체계를 맞았는데요. 또한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산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연설하며 계약 후 고작 4개월 만에 한국 무기 체계를 인도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 대통령이 대한민국 무기의 필요성과 우수성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폴란드를 눈여겨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현재 노르웨이는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2와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최종 후보로 올려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노르웨이가 결국 K2를 선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K2NO의 성능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정말 노르웨이를 제대로 공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존 56톤이었던 오리지널 K2에 비해 K2NO는 60톤이 넘게 증량했는데요. 늘어난 무게만큼 장갑이 두꺼워지고 탑재된 장비도 발전했습니다. 특히 K2NO와 오리지널 K2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능동형 방호 시스템의 존재입니다. 그중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자체 개발한 국산 APS가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능동방어 체계를 뜻하는 APS는 전차의 가장 위협이 되는 대전차 미사일을 승무원의 특별한 조작 없이 전차 스스로 대처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KAPS는 그중 대전차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을 사용하는 타입인데요. 100에서 150m 거리에서 접근하는 적 미사일을 탐지하여 파편형 대응탄을 발사하는 시스템으로 적이 발사 미사일을 전차 근처에 오기도 전인 10에서 15m 전방에서 파괴해버립니다. 게다가 미사일 탐지에서 대응탄 발사까지 겨우 0.3초밖에 걸리지 않는 것은 물론 80% 이상의 굉장히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 APS가 탑재된 K2NO는 전차에 탑승한 군인의 생명을 지켜준과 동시에 작전 수행 능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K2 전차가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독일이라는 훌륭한 대체제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먼 나라의 항공무기를 정말 수입하겠냐는 의문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수많은 무기와 장비를 수입하긴 했어도 지리적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아무리 기술 지원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신속한 정비나 K2 전차의 탄약 수급 문제, 그리고 스페어 파츠의 유무 등 가지고 가야 할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K2 전차는 분명 대한민국 기술로 자체 개발한 장비가 맞지만 안타깝게도 K2 전차에 들어가는 파워팩에는 독일의 변속기가 포함되어 있어 만약 독일이 강짜를 부리면 K2 전차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경합을 벌이고 있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에 좀 더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노르웨이가 K2를 후보군에 올렸다는 것은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할 만큼 K2 전체 성능이 우수하다는 방증인데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몇십 년 전에 무기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레오파르트2만 봐도 십수번의 개량을 거쳐 3.5세대 전차가 되었지만 원본 자체는 1970년대에 개발된 구형 전차입니다. 즉 더 이상 개량의 여지가 없는 구형 전차를 노르웨이가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번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비만 봐도 약 193억 크로네, 우리나라 돈으로 2조 5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전력 증강 사업에서 폴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먼저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이고 이 기세는 전 유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노르웨이에서는 대한민국 방산업체인 현대로텐과 노르웨이 최대 방산업체인 코스버그가 한국 노르웨이 국방연구개발 업무협약에 대한 MOU를 체결한 상태인데요. 이처럼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양국이 합심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독일의 레오파드와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의 국방산업 교류는 이번 K2 전차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대한민국과 노르웨이는 꽤 오래전부터 방산협력이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2013년에는 노르웨이 해군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함선인 KNM 모두 군수지연함을 대한민국의 대우조선이 수주한 전례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한 것과는 달리 이미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노르웨이는 상당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쏘아올리고 노르웨이가 넘겨받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유행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1월 6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은 12일까지 루마니아를 방문해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의회 외교를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폴란드와 노르웨이 수출되는 육해공 최신의 장비를 예시로 들며 양국 간의 방산협력 유치에 대한 물꼬를 틔웠습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최근 동유럽 지역의 급격한 안보 상황 변화에 따른 군현대화 사업 가속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은 민간 기업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지난 3월 현대로템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중동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WDS에서 사막 기후에 최적화된 중동형 K2 전차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노르웨이의 혹독한 지역 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다는 것을 증명한 만큼 중동 지역에 맞춰 선보인 K2 전차에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른 러시아로 인해 유럽이 뭉치기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대한민국 전차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엔지니어의 노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특수한 지형에 있습니다. 국토의 약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장비를 활용하든지 간에 가혹한 환경에서의 운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더군다나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 극심한 일교차는 물론 더운 날씨와 추운 날씨 모두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장비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차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겨우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세기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전차가 몰라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어느 나라에 전차를 들여와도 도저히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의 전차는 생산국가의 지리적 특성에 맞춰 설계되다 보니 대부분 평지에서의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례로 1956년 미군이 철수하며 양도한 셔먼 전차만 해도 800리터가 넘는 기름을 때려 부어봤자 고작 130km 정도밖에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미군이 운용하던 M48 전차를 계속해서 개량했지만 사방이 산지에다가 혹독한 겨울과 찌는 듯한 여름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써먹기가 무척이나 힘든 전차였습니다. 이렇듯 타국에서 장비를 들여오는 것보다 대한민국 특성에 맞는 육해공 장비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군사력 6위는 물론 누적무기 수출액이 70조 원에 육박하는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더군다나 탑승형 장비뿐만 아니라
현재 수입해서 사용 중인 각종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같은 장비들도 빠른 속도로 국산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K2 전차에 파워팩이 들어가는 독일제 변속기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국내 기업인 S&T중공업에서 국방부가 요구한 9,600km 기동 시험을 만족할 수 있는 1,500마력급 변속기를 개발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1,500마력급 변속기의 자체 개발이 완료된다면 K2 전체의 4차 양산 사업부터는 완전한 국산 파워팩이 장착될 예정이며 독일의 견제 없이 중동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는데요. 대한민국의 방산업체 양대 산맥 중 하나인 S&T중공업은 지난해인 2021년 10월 19일부터 진행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에서 세계 최초 전진 6단, 후진 3단의 고효율 궤도 촬영용 자동 변속기를 전시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성능 검증이 이루어져야겠지만 독일이 13년 만에 개발한 1,500마력급 변속기를 국내 기업이 불과 5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은 충분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무기 시장에는 한 가지 우스갯소리가 생겼는데요. 바로 중국이 만들면 짝퉁이 되고 일본이 만들면 이미 구식이며 한국이 만들면 명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처럼 국가와 국민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에서만큼은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닌 실력이었음을 증명해내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만든 명품 무기 체계가 유럽 전역을 거쳐 중동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